행복, 얼마면 되니? 퇴근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딸아이가 다가와 아빠, 힘내라며 안마를 해주었다. 조그만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는데 이제 제법 커서 손에 힘이 느껴졌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다. 돈을 잃고 한창 우울한 시기였는데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고 고마웠다. 우리 딸 너무 고마워. 아빠가 용돈 줄게. 라며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는데 한사코 받기를 거부했다. 돈을 주겠다는 나의 손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대뜸 소원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장난감을 사달라는 얘기일 줄 알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이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어린 것이 아빠가 돈을 잃고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챈 것은 아닌지 당황스러웠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라고 대답하고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게 가난이라더니 내 마음의 빈곤함을 딸에게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다양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가 한 말을 곱씹다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돈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이 원래 내가 원하는 삶이었고 무엇보다 내 아이가 원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워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나는 언제 행복을 느꼈던가? 기억 속에 존재하는 행복의 순간을 떠올려 보았다. 천진난만하던 어린 시절, 걱정 따윈 접어두고 밤이 어두워지도록 아이들과 놀던 일. 3년간의 병원 수련을 마치고 취직한 것. 결혼한 뒤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태어났던 그날. 돌이켜보니 내가 경험했던 행복의 순간은 모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다른 이들은 어떠한가? 아는 동생들에게 물으니 한 명은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던 순간이라 답했고 또 한 명은 퇴근 후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들 녀석이 술 한잔 따라줄 때라고 답했다. 이처럼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모습은 제각각이며 모두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에드 디너는 행복을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만족감은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이 괴로움은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한다. 동서양에서 말하는 행복의 정의는 다른 듯 하지만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기대와 바람, 욕망의 크기를 줄이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행복한 삶은 산다는 것은 간단한 듯 하면서도 어려우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대와 바람, 욕망의 크기를 줄이기보다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하다. 다들 행복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에 성공해 많은 돈을 벌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201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연간 수입이 7만 5천 달러까지는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도 증가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수입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멀어진다고 한다. 2010년 미국의 1인당 GDP는 약 5만 달러였으니 이보다 1.5배 정도까지는 수입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수입의 증가만큼 행복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자. 2019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약 3만 2천 달러로 이 금액의 1.5배인 4만 8천 달러까지는 수입이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가성비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연소득 5,500만 원까지가 행복과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금액이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액수에 놀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원한다. 대박을 꿈꾸며 코인과 주식,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리고 퇴근길에 복권을 산다.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야 많은 것이 좋다. 그래야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으며 인생의 선택지 또한 다양해진다. 문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는커녕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여러분이 투자한 코인과 주식이 대박난 것이다. 3억 원을 투자했는데 온갖 호재가 겹치더니 몇 주 사이에 수익률이 1000%가 되었다. 투자한 돈이 순식간에 10배로 불어나면서 30억 원이라는 돈이 수중에 들어왔다. 요즘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돈 또는 부자의 기준이 대략 30억 원 정도라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다.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경제적 자유인이 된 것이다. 여러분은 과연 이전보다 행복해질 자신이 있는가? 대부분 많은 돈이 생겼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로또 당첨 등으로 갑작스럽게 부를 거머쥐게 된 이들의 행복감은 1년 정도 지속되다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에는 로또에 당첨된 적이 없는 일반인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연구가 이루어진 모든 나라에서 비슷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한다. 이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금세 익숙해지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가리킨다. 몇 년 동안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하고
갖은 고생 끝에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가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치자. 처음에는 드디어 목표를 이루었다며 기뻐하고 더 없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행복의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짧으면 몇 주, 길어야 몇 달이 지나면 그 상황이 당연한 듯이 여길 것이다. 행복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행복을 선사해줄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로또에 당첨된 이후 삶이 더욱 불행해진 이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당첨금을 누가 가지느냐를 가지고 부부가 소송전을 벌이다 이혼하는가 하면 돈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흥청망청 돈을 쓰다 결국 빚더미에 오른 사람까지 그 모습 또한 다양하다. 결국 행복은 로또 당첨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로또 당첨 전에 얼마나 행복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로또 당첨 이전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큰 돈이 생겨도 금세 불행해졌으며 당첨 이전에 행복했던 사람은 당첨 이후에도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행복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삶의 방식과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